안녕하세요, 마마님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어요. 겨울에 모여 앉아서 가족분들끼리 영화 한 편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프렌치 수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영화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또 감명을 받은 다른 셰프님들과 함께 같이 영화에 나온 음식들을 재현하는 오마주 디너를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 시즌2에 흑으로 등장하셔서 저를 깜짝 놀래키신 토밀리 셰프님, 또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놀라면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토밀리 셰프님과 이현희 셰프님과 함께한 오마주 디너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우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감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트란 안홍 감독은 베트남 난민 출신이세요. 그래서 베트남 프렌치인으로서 프랑스적인 문화 그리고 베트남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죠. 프렌치 수프는 1585년 프랑스를 배경으로 미식가의 집에서 미식가인 도댕과 그리고 그의 요리사인 외제니의 요리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트란 안홍 감독은 제가 느끼기에 본인이 굉장히 미식가일 것 같고 또 음식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넓어서 영화 속에서 탐미적인 시선으로 음식들을 예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댕 부팡의 삶과 열정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소설에서 약간 각색을 해서 조금 더 러브스토리에 치중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한국에서는 프렌치 수프라고 개봉을 했는데 프렌치 수프라는 음식이 그 영화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수프라는 음식이 주는 느낌 자체가 은은하게 오래 끓여서 사람들의 몸을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뜻에서 은유적으로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인상 깊은 거는 무엇보다도 첫 도입부예요. 30분 이상을 인위적인 음악 소리 없이 큰 키친에서 식재료를 가지고 들어오고 다듬고 조리하고 또 끓이고 오븐에 넣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진행이 돼요. 외제니는 이렇게 밭에서 막 뿌리 채소들을 막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키친 안에서 닭을 분리를 하고 생선을 분리를 해서 썰고 뭐 끓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증기가 휙 올라오는 소리, 뭐 탁탁탁탁 이렇게 써는 소리, 그리고 바깥에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러니까 그 키친 안에서 나는 따스한 소리와 뭐 연기와 주인공들의 움직임 이런 것만으로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 장면이 발레 공연을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발레 공연도 보면 앞에 프리마돈나도 있지만 뒤쪽에 이렇게 군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화의 스크린의 프레임에 걸리는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요리도 있지만 그 뒤쪽에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움직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져 있고 입체감이 있게 느껴지면서 우아한 발레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이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요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 기물들이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거기 보면은 제 주방에도 있는 무비엘 구리 냄비들이 다양한 사이즈로 등장을 하거든요. 요만하게 작은 소스팬에서부터 굉장히 큰 육수를 뽑아내는 냄비라던가 또 오븐에 들어가는 이런 트레이라던가 심지어 모비엘 로고가 이렇게 등장하기도 해요. 모비엘이라는 구리 냄비 브랜드가 이미 그 시대에 있었고 탄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식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첨단 기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리고 오븐을 사용하는데 가스가 없었을 거잖아요. 인상 깊었던 거가 윗면에 지금처럼 가스 불꽃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코일 형태로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예요. 밑에 있는 열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오븐을 썼더라고요. 약불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냄비를 살짝 옆으로 옮겨요. 이렇게 식히면서 하다가 다시 열이 필요할 때 이렇게 옮기고 그런 미세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보증이 잘 돼 있고 이 배우들이 요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피에르 가니에르라는 전설적인 스타 셰프님께서 모든 요리에 대한 자문을 하셨고 또 실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첫 번째 시퀀스가 너무 강렬하게 시선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저는 너무 몰입이 됐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는 게 뭐냐, 미식가인 도댕이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하는 만찬을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음식들이 지금도 프렌치 클래식으로 남아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포토페는 양배추나 당근이나 샐러리 같은 쉽게 무르지 않는 채소와 고기를 넣어서 푹 고운 우리나라 거의 사골국 같은 그런 느낌의 신국 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볼오방은 페이스트리 반죽을 밑바닥이 있고 약간 그릇처럼 구워서 크림 소스에 졸인 걸쭉한 소스화된 요리를 안에 넣어서 요즘은 작은 사이즈로 해서 디저트로 그 이후에 발전을 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식당에서 사 먹을 수가 없는 요리들인 거예요. 마치 베프 부르기뇽을 레스토랑에서 많이 사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면에서 이 프렌치 요리에 정말 정수를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미식가들의 만찬에서 마지막에 등장한 오믈렛 노르베지안이라고 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요리예요. 미국의 한 물리학자가 계란의 흰자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프랑스의 어떤 요리사가 아이스크림을 안에 넣고 머랭으로 덮어가지고 오븐에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낮으니까 머랭만 구워지고 안은 차갑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고 위에 술을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확 또 태우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는 그런 디저트가 나오는데 그 디저트를 이 만찬에서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도댕이란 사람은 그 시점에 정말 핫한 레시피들을 자기 식탁에서 다 활용하고 테스트하고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프렌치 수프 오마주 디너에서 이 오믈렛 노르베지안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감탄을 받았던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그 미식가들의 만찬 장면에서 크리스탈 잔들이라던가 쿠페 샴페인 잔부터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잔들이 쫙 다 놓여져 있고 식기라던가 그릇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요. 벽면에 장식된 그림들이라던가 꽃꽂이 화병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미식이란 공간과 기물과 음식과 서비스의 결까지 모두를 즐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장면이 그 미식가 친구들이 어딘가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얀색 냅킨을 둘러쓰고 뭔가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숨어서 은밀하게 이게 오르톨랑이라고 하는 메세 요리를 먹는 건데요. 조그만 메세를 잡아다가 자기 몸만한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몸이 2배에서 4배가 될 때까지 억지로 사료를 줘서 살을 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아그와 만드는 방식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충분히 살이 찌면은 아르마니악이라는 술에 담궈서 익사를 시켜요. 폐와 장기에 다 그 술이 들어가겠죠. 그 아이를 바삭하게 구워낸 요리가 오르툴랑인데 이거를 이렇게 덮어쓰고 먹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존재가 하는데 첫 번째는 술이 응집된 이 향이 너무나 좋아서 그 향을 오롯이 즐기기 위해서 덮어쓴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이 새를 머리를 잡고 다리부터 통째로 씹어 먹는데 천천히 음미하면서 뼈가 나오면 그거를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서 덮어쓰고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미식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을 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 천벌이 두려워서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프랑스에서는 미식의 정점이기 때문에 메세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1990년대 초반에 이 요리를 식당에서 서브하거나 요리하는 걸 엄격히 금지를 하고 발각이 되면 어마무지한 벌금을 매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고 먹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미식가였던 미테랑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던 끝에 이거는 내가 먹고 죽고 싶다라는 염원이 있어서 벌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만찬에서 이 요리를 먹은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요리의 여운을 즐기다가 며칠 뒤에 눈을 감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미식의 정점이라는데 뭐 감히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난 먹어보고 싶지는 않은 그 두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게 화면에서 너무나 보여요. 외제니가 아프게 됐을 때 외제니만을 위한 만찬을 도댕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로맨틱하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따뜻한 요리부터 앞거는 디저트에 얇은 크레페를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을 만들어서 볼륨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반지를 살짝 숨겨서 프로포즈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모든 요리를 만들고 대접하는 그 마음이 다 사랑
만찬이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에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도댕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의 맛이 완성되려면 문화와 기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흔이 되기 전에는 미식가라고 칭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식가가 되려면 정말 많은 음식들과 문화를 경험을 해야 되고 이게 축적이 돼서 미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너무 좋았고 결혼은 디저트부터 시작하는 만찬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정말 일리가 있는 게 달콤하고 정열적인 디저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이 샐러드라고 생각하면은 산미와 함께 인생의 약간 씁쓸하고 신맛도 느끼게 되지 않나 이런 비유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 도댕과 외제니의 배우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였던 거예요. 헤어진 지 20년이 지나서 이 영화에서 두 주연으로 만났는데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엮이지 않고 서로를 은은하게 사랑해가는 이 두 사람의 절묘한 케미를 이 두 배우가 연기함으로써 그 눈빛에서 그 깊이감이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또 카메라가 키친을 이렇게 돌아요. 그 안에 사계절의 빛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븐이 있던 벽면, 창가 계속 빛도 바뀌고 거기에 꽃의 색깔도 바뀌고 계절이 돌아간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영화 내내 키친에서 나는 요리하는 소음과 사람들의 대화 정도만 나오다가 마지막에만 타이스 명상곡 음악이 나와요. 쫙 깔리면서 더 감동이 극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감흥이 커서 저도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를 올렸는데 저와 비슷한 시점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던 저의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이 영화들에 나온 요리들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레스토랑이나 이런 고메 관련 마케팅을 하시는 정유리 대표님과 우리나라에서 프렌치 요리의 대가이신 토미 리 셰프님하고 디저트로는 아시아 50인의 셰프 안에 들 만큼 정말 유명하신 이현희 셰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온 것 중에 저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양갈비 로스트가 있었어요. 볼로방과 포토페를 토미리 셰프님이 준비하시고 메인인 양고기 로스트를 제가 하고 이현희 셰프님께서 서양배 절임하고 오믈렛 노르베지안을 구현해 주셨어요. 이 프렌치 수프 오마주 디너를 한 번은 데비스에서 하고 한 번은 토미리 셰프님의 욘트빌의 지하에 오네트장이라는 또 다른 레스토랑이 있는데 하룻밤씩 이틀 연속을 했어요. 미리 예약을 받아서 저희 데비스는 1층이 또 굉장히 아늑하고 저녁에는 로맨틱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캔들을 다 이렇게 켜놓고 너무너무 우아하게 디너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스터도 붙여놓고 영화 속에 나온 요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와주신 분들이 너무 신선한 기획이었고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맛일까 상상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을 해서 디너에 오셨었기 때문에 또 대화들도 너무 즐거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은 욘트빌의 그 지하 레스토랑에서 저도 로스팅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다른 레스토랑의 키친에 들어가 보는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고심을 해서 영화를 주제로 하거나 영화에 나온 어떤 특정 메뉴를 토대로 하는 스페셜 디너를 데비스에서 2026년에는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2026년의 첫 컨텐츠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리와 인생에 관한 영화 프렌치 수프에 대한 이야기와 또 프렌치 수프를 오마주한 디너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아직 추운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따뜻하게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하나씩 상기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처럼 너무 목마르지 않게 와인 한 잔 꼭 옆에 준비해 주시고 영화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데뷔마마 채널에서 들려드렸는데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도 앞으로 종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